네, 안녕하세요. 수익마켓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어제 제가 세차를 하려고 보니까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기분은 좋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측, 또 공부 안 할 수가 있나요? 저희 꾸준히 공부하고 또 예측하면서 다음 주 시장 함께 공부를 하셔야 다음 주 큰 수익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오늘도 1, 2부 모두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아주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하고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들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1, 2부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 주간의 이슈, 또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또 알찬 강의, 그리고 상담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상담 방법,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2부 모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문자 상담 방법은요.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주 반갑습니다. 뵙게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네.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또 이렇게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종목들도 잘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께 도움되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게 되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날씨는 거의 완전 여름이 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정말 지금까지 기분이 좋았다면은 슬슬 조심해야 될 때가 온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또는 이 어려운 시장이 다가올 만큼이나 충분히 시장 무관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장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켓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마지막 장에서 크게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어제를 비롯해서 한 주간을 정리를 해보면은 네. 좀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6월달 들어가지고 우리 증시에 대해서 그동안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6월달 되면은 시장이 대세 하락을 할 거라든지. 근데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고 이제 약간의 조정 정도가 지금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증시가 나쁠 것을 예상을 했는지 이번 달 들어서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주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시는 종목들을 우리가 보통주라고 얘기하고 뒤에 종목명에 우자가 붙은 걸 우선주라고 하는데 이 우선주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받는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배당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선주들이 매일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는 일반적인 종목들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 마치 이제 대안 투자를 타는다는 식으로 우선주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이제 증시 분위기였어요.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종목은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번 이제 6월 초에 이제 54,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6월 11일 이제 금요일 날은 거래 정지 상태였고요.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3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자, 원래는 이제 종목이 보통주랑 우선주랑 따라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중공업의 경우는 4일날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 쉬었어요. 4일날까지 조선업종 최근에 좋은 소식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한 2주를 쉬고 있는데 우선주는 그것과는 다르게 기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은데 단순히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종목이 벌써 바닥에서 한 뭐 5배 이상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80억밖에 안 돼요. 그 원래는 100억 원도 채 안 됐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뭐 욕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 좀 약간 주가 조작에 가까운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선주들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 사도 되는 우선주와 위험한 우선주를 구별을 시켜드리자면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선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 두산 우선주가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는 아까 전에 봤던 삼성중공업이랑 조금은 다르게 보통주와 우선주의 움직임이 비슷해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받고 이제 금요일 날 반등이 좀 나왔고 두산 우선주는 그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온 그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우선주와 보통주와 이 괴리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한 종목들은 투자에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우선주가 움직이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은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일단 이제 살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재료는 있는데 네. 마땅히 살 게 없으니까 잘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건 이제 저건 투자자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쏠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번에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죠. 지금 요즘에 보시면 미국에서 다시 한번 뭐 2차 팬데믹이니 뭐니 나오고 있어서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좀 가라앉으면 다시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량한 종목들, 바닥 종목들 다시 올라갈 때가 되니까 지금 이런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흐름 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한 주간 이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사실상 지금 뭐 거의 한 3개월 이상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2020년도 들어서 이 3월 중반 후반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미국 시장에 급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우존스가 거의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이 나와주면서 우리한테 그 위기를 보여주듯이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거 아니냐, 시장이 왜 빠졌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을 저는 전화위복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위기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지금 상황이 두렵다고 얘기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한다면은 시장이 급락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실제 경제 전망이나 연준에서도 전망 자체가 좋지 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안 좋게 나오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이죠. 사실상 코로나만 없었다면은 실업률이라든가 아니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실업률이라든가 이게 몇 3천만 명 이상 나와주는 부분들은 모두 코로나가 만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거의 2만 명 이상씩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원래는 2주 전부터 계속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뭐 한국 정도야 코로나 죽었으니까 끝났겠지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갑자기 이태원 코로나 터졌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계속 하루에 2만 명씩 확진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어간 상태고 지금 이 실제 중남미 같은 경우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략 50%가 오르는데 얼마나 걸렸냐? 50만 명이 확진 나는데 11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장도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고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종목 찍을 게 있을까?
지금 나는 손실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오히려 빠질 때가 센 종목, 강한 종목은 오히려 강하게 올라온다. 10종목, 20종이 빠져도 진짜 급등 나오고 진짜 상한가 종목은 단 한 종목만큼은 강하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그 종목, 여러분 어려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종목 잠시 후 특징주 시간 그리고 관심주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 또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 전문가님께 바로 특징주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 그럼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뭐 하루하루 좋았던 종목은 있지만 계속 좋았던 종목은 몇 개 없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도대체 이 종목은 어디가 고점인가? 아마 보유하신 분들도 진짜 좀 조마조마하시면서 보유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왜 올라갔을까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방금 전 이제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재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넘어갔다고 했지만 최근에 뉴스 보시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 세계 바이오주의 주가를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하면 일단 삼성바이오가 가장 그래도 덩치도 좀 있고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주가를 만들어 놓은 주체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87만 원까지 올라와서 현재 역대 상장 이후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언젠가는 이 버블이 터질 때가 언젠간 있겠죠. 언젠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조짐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제 들고 있는 분들도 언제 팔까 조마조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와, 이제 앞으로 어떤 꽃길만 걷겠구나, 신규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은 거의 뭐 기관들 아니면 외국인들 위주로만 사고 있고, 이미 개인들은 상당히 이전부터 수급들을 보시기 시작하면은 지난 한 5월 달, 5월에서 한 6월, 한 3월, 2월, 거의 뭐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50만 원 이전부터 계속 팔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서 끌어올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도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SK 바이오팜이 올해 이제 상장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오 업계의 최대 대어가 될 수 있는 SK 바이오팜, 이런 두 가지가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사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서 만약에 뭐 하루에 2, 3% 단타 거래를 한다, 이런 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지금 묻어놓고 한 뭐 내년 내후년에 열어본다, 이런 투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 차라리 이제 이런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라리 바이오 저평가주를 지금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들고, 삼성 바이오는 어쨌든 현재는 좀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특징주로 바로 이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 좀 유망하게 보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라도 조금 매매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어떨까요? 자, 일단 삼성 바이오를 만약에 제가 산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전체 제 투자 비중의 10% 이상은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한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의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면 한번 쭉 한번 올려놓고 길게 늘어뜨리고 또 한번 쭉 올려주고 또 횡보하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이제 4월달 중순에도 한번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26%까지 올려놨다가 한 그 상태로 거의 한 2달간을 그냥 횡보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 아 근데 고점에 샀구나, 다 나가버렸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번 뽑아 주었기 때문에 한 3거래일 연속 수목금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은 밀리거나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저라면 한 70만 원 근처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한 그쯤에서는 한번 단기 반등을 노려볼 법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80만 원 위쪽에서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70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단기 접근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가격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전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음 특징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을까요? 네,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실제로 나온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서 뭐가 생겼냐 한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생겼습니다. 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너무 많이 확진되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딘가로 돌려야 되는데 돌릴 때가 어디다?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데가 중국 아니냐? 그럼 중국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를 시작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슈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도 이슈도 같이 있으면서 급등 나온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 제가 한 2주 전에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 나와서 공개했던 종목인데 바로 KCT라는 기업입니다. 실제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을 진행을 할 때 뭐 희토류를 주냐 마냐 아니면 대두를 수입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화폐거든요. 과연 중심화폐, 중앙화폐가 어디 거냐? 달러냐? 위안화냐? 아니 원화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심화폐가 어디입니까? 달러죠.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되고 기준 통화가 되고 대부분이 지금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을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달러를 위협하기 위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 중국의 디지털 화폐죠. 바로 CBDC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그거를 좀 받아들이겠다. 대한민국에서도 CBDC를 한번 연구하고 CBDC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나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된 이 KCT가 주가가 상승세가 저점에서 대략 한 45%에서 한 5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공개를 해드리고 단기 급등이 나왔으나 충분히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만들어주고 단기 급등이 한 2번 정도, 한 차례 급등, 2차례 급등 나와주면서 한 50% 이상 공개를 충분히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게 뭐냐 한다면은 이 CBDC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바로 아시겠지만 디지털 화폐라는 거죠.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뉴딜, 비대면 사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 디지털 실질적으로 뭐 옷도 지금 휴대폰으로 사고요. 음식, 모든 것도 휴대폰 삽니다. 그거를 결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스위스, 아니면 브라질, 정말 모든, 정말 거의 뭐 20, 30개 국가들이 이 CBDC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점점점 이 디지털 화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점 성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CT가 지금 그 관련해서 50% 이상 급등이 나왔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50%가 아니라 70%, 80%,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제2의 코로나 사태 발발 위기 속에서 충분히 급등 나올 종목도 오늘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종목 바로 KCT였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방송에서 2주 전에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어제 20% 넘게 상승을 하고 지금까지 2번이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요. 이 종목 정말 저도 매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큰 수익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목 딱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건 또 아닌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네, 사실상 너무 이야기 길게 하시길래. 제가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종목을 드린 게 네. 많이 갔냐, 뭐 네. 많이 간 게 있느냐, 네. 뭐 KCT 말고도 지금 뭐 한 개밖에 안 간 것 같은데 네, 하나 이걸 아니야. 아셔야 돼요. 저랑 좀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래 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2020년 3월 대폭락이 나올 때 네네, 드렸던 알죠. 종목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당시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한창 기생충 혼자 얘기할 때 있었습니다. 기생충이 이번에 아카데미 대상에 올라간다. 거기에 따라서 중수혜주가 간다면은 이건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세상을 흔들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른손 ENA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 라인 때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른손 ENA를 찍어야 될 때다. 매수할 때 될 때다. 그 당시에 정말 시장 폭락 나오고 시장 급락 나오고 다들 위험해할 때 공개를 해드리고 주가가 대략 그 이후에 200% 거의 23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세가 연상이 주가 뭐 한 상한가가 거의 3번, 4번 연속으로 나와주면서
거의 200%에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장이 힘들고 모두가 어려워할 때 주가를 50%든 100%든 급등세를 만들어드린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 상승세가 대략 40% 이상 거의 50% 가까이 나왔다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KCT도 이 급등의 후속일 뿐이다. 그 뜻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또 50% 100% 갈 좀 폭등 많고 제가 위기 속에서 항상 상한가를 드렸다면은 지금처럼 시장이 단기 급락 나오고 지금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7% 빠졌지만 반등은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급등이나 우상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준비했으니까 좀 기대해 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바른손 ENA로 상한가 주시면서 큰 수익 주신 유일한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수익 줄 수 있는 종목들 갖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정말 기대를 해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잠시 후에 관심주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지난달 말이었었죠. 그때 이제 와서 종목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종목이 이제 바로 올라갔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 이제 모나미라는 종목 그때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종목이 너무 이제 빨리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무려 뭐 주가는 약 한 70% 가까이 올라가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보고만 계셨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하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때 제가 이제 30일 날 방송 출연 나오고 이제 그 다음 1일 날부터 급등을 했고 그 다음 날까지 올라가고 쉬었다가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구간들인데 그때 이제 봤던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사이에 교육주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다가오는 7월 달, 곧 다가오는 7월 1일이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한 이제 1년이 되는 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에 대한 대응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수출 규제라는 부분이 요즘에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좋았던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모나미를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비슷하게 흐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던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전에 일본의 그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를 대체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뭐 탑10이라는 브랜드를 뭐 대신 이용하자 이런 분위기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 상승폭을 보면은 여기 2019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약 2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1,000원대에서 2,90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주가가 뛰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만큼의 그런 큰 시세는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특히 이제 2주 뒤면은 또 7월 달이고 최근에 또 양국 간의 관계가 또 우리 또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 일본에게 수출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대처를 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일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중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런 뭐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이 본국의 문제 때문에 좀 다른 나라에 좀 이렇게 뭔가 간섭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한일 관계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신성통상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6월 들어가지고 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뛰었죠. 단기적으로 많이 뛰었다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 동안 2주 동안에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고 주가가 만약에 더 갈 수 있는 자리라면 현구간이 이제 눌림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완성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봉 차트로 봤을 때 6월 첫째 주에 굉장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거래량은 완전 줄은 상태에서
눌러주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한 차례 뜰 수 있는 구간. 마치 이제 지난 작년 8월 달로 비교를 해보자면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 한 차례 누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20%장 뛰었던 그런 부분으로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모나비를 드릴 때도 제가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거는 저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신성통사 들어가실 분들은 가격 잘 보시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잡아드릴 가격은 매수 단가 1,650원 이하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면은 약 한 1,8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1,550원으로 드리니까 요거는 절대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로 멀리 보지 마시고 목표 손절가에 왔을 때 딱 치고 빠지게 할 수 있는 단기 종목으로 신성통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인 신성통상을 오늘 말씀을 해주셨네요. 요즘 좀 자주 들려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즘 시장에 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많이 들려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쪽이 좀 요즘 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 바뀌죠. 그쵸, 주도 업종이 만약에 이번 주 아까 제가 특징주로 네. 삼성바이오를 가지고 왔었는데 삼성바이오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삼성바이오가 가장 강한 종목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올라간 종목인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뜨지 않은 종목이나 한번 올라갔다가 눌려서 2차 파동을 노리는 종목들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리하게 들어가시지 않고 안전하게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이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건 남녀노소 저는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왔으니까 바이오 좋지만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과연 다음 주도 좋을까? 다음 주는 아마 새로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쪽으로 저는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 불매 관련주인 신성통사 오늘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매매 전략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수가는요, 1,65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55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입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미중 무역 전쟁까지 넘어가면서 그 안에서 화폐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화폐 전쟁에서 중요한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지금 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뭐다? CBDC, 바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이미 거의 17조 가량의 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미 디지털 화폐 연구소에는 중국에만 거의 1,000명 정도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실제 CBDC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디지털 시장에서 뭐 사고팔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화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화폐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뭐다? 인증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냥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도 뭐 OTP라든가 이런 인증을 거치듯이 그 인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관련주라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드디어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상 다운받는 거나 쓰는 거나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드디어 폐지가 되면서 사설 인증 업체들, 실제 각 통신사별로 패스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보안 업체들의 이제 뭐 생체 인식들, 실제 홍채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식들이 많죠. 그 인식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나 급등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못 쓰다가 이제는 정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CBDC 디지털 화폐를 쓸 때도 인증은 꼭 필요하니까. 그 안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안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정보인증은 OK 사인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계약서를 꼭 직접 달려가서 손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정보인증의 기술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계약서를 모바일로 받으면 그걸 모바일로 인증을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 인증법이 있습니다. 인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국정보인증이 이슈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번 이 CBDC 실제 코로나, 미중무역전쟁,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폐지, 정부정책 이슈까지 동시에 이슈를 받으면서 단기 급등이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 잡겠습니다. 상단 구간에 7,500원 라인대 잡고 가는 걸로 하고 손절가는 6,200원 라인대입니다. 6,200원 손 잡겠습니다.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잡으면서 꼭 안정적으로 대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관심주 바로 한국정보인증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종목 차트를 살짝 보니까요. 계속 2,000원대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가 한 3월 정도? 약간 한 6,000원대, 8,000원대까지 훅 올랐다가 지금 약간 6,000원대 박스권이라고 말하죠. 그 부분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것 같은데 이 종목 크게 오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그냥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정보인증이 지금까지 이슈가 없었어요. 이슈라는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일 것도 없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보인증이 솔직히 상장 이래 그 큰 급등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21년 만에 한국정보인증이 빛을 발할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역대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거의 뭐 10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종목도 가봤던 종목이 또 가는 거고 가보지 않은 종목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21년 만에 기회가 생긴 한국정보인증한테는 지금이 단기 상승,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는 기회지 과거처럼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을 만들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이 이후에도 상승이나 우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은 많을 것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기대되는 이 종목 바로 한국정보인증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2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팬데믹 상황 우려도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바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비대면 관련주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비대면이 우리 지난달, 지지난달 하더라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근래 들어서 약간 이제 조용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화상회의 관련 종목인 링네트가 되겠습니다. 자, 링네트 일단 주가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자, 지난번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빠졌지만 이 3월 16일부터 있었던 이 급락 구간에서 급락은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은 어찌 보면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했지만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흐름이 나왔고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각 기업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피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또 이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하면서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5월 달 들어서 바이러스가 약간 잠잠해지니까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부 대기업들에서 다시 한번 또 공장 같은 데서 또 일부 직장에서 또 환자가 발생하면서 재택근무나 비대면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이 링네트라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기업 문화에 있어서 이 화상회의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필수가 될 것 같다.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도 온라인 교육이 이제는 바이러스와 무관하게 아주 그냥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잡은 것처럼 이쪽도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택근무가 증가 추세로 갈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실제 미국에서는 평생 재택근무를 할 사람들을 또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정도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링네트라는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회사의 이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들을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삼성, 뭐 LG, 네이버 같은 굉장히 이제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대기업들이 이 회사의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통신 장비 공급과 함께 그런 회의를 진행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제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될 텐데 현 주가 상태는 굉장히 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링네트의 경우는 주가가 그동안 연일 내려오다가 지난 금요일이죠. 바로 어제 바닥에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이 저는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 들어가실 분들께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은 종가 5,000원에 끝났죠. 여러분들께서는 5,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의 경우는 저 고점 상단 부근 6,000원 정도일 텐데 분명히 6,000원대에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물리셔서 지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높게 사셔서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5,900원으로 그 매물 구간 부딪히기 전에 파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4,500원, 지난 금요일 저점으로 잡아드리니까 바닥에서 사서 높은 구간에서 고점에서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바로 링네트였습니다. 자, 전문가님도 사실 꼼꼼하게 종목을 굉장히 잘 선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왠지 정말 크게 기대가 되는데 이 종목 말고 또 상승을 주신 종목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처음 보셨다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네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뭐 지난번 방송에서 왔을 때 네. 드렸던 뭐 엔터주들도 괜찮은 흐름이 있었죠. 어.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아직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도 좋다고 좀 보고 있어요. SMCNC라는 종목인데 그때 이제 걸그룹들이 컴백하고 또 이제 엔터 업종들이 살아나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렸었죠. 그리고 6월 초부터 조용하다가 중간에 한번 뛰고 여기 이제 수요일 날 한번 10% 가까이 이제 시세를 냈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방송에서 드렸던 뭐 케어랩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지금 같을 때가 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은 한번 시세 구간이 발생을 하고 나서 수익을 충분히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눌리는 구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노려도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전 재방송 보시면서 예전에 이제 종목을 받았다. 근데 수익을 한번 냈고 근데 더 갈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예전 종목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제가 드린 것도 한번 여러분들 투자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들은 특히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특징적인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신 종목 바로 링네트였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는 5,0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입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실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발한 이제 비대면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대면 사업에 따른 이 비대면 인증들, 이 디지털 화폐로 된 인증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C큐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큐브는 보안업체예요. 원래는 보안을 하는 기업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의 Q 인증이라는 QR코드와 개인 인증번호를 이용하는 인증을 만들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또 그거를 블록체인과 엮어서 충분히 인증을 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CBDC 기반이 이제 가상화폐고 실제 이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체인식에 관련된 인증까지도 C큐브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단기 급등이나 상승세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는 C큐브가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입니다. 2,280원 라인대 지키시고 손절가는 저점 있는 매물대입니다. 1,930원 라인대 지키시면서 단기 상승세, 단기 반등세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바로 C큐브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뭐 바른손 ENA 정말 저도 기억에 참 남는 종목이었고 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KCT 이 종목 맞죠? 이 종목 역시 굉장히 크게 종목 상승 많이 준 이 종목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조금은 약한 종목 들고 오신 거 아닌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 C큐브가요? 네. 아, 좀 약하다.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약간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신지 저희 주말 방송이라고 지금 평일에 좀 좋은 거 많이 갖고 나오셨잖아요 원래. 아,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이제 이 방송이 나오면은 네.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시가 쪽이 작은 것도 드릴 수가 없고 너무 큰 것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 이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2의 코로나 위기라는 이슈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에클론이라든가 대부분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나의 이슈로. 그럼 제2의 코로나 이슈가 있고요. 거기 더불어서 코로나 때문에 생긴 미중무역 전쟁 이슈가 있어요. 실제 코로나 때문에 미중무역 전쟁이 생기면서 대두 관련주들 실제 샘표 상한가 가죠. 유니온 200%씩 갔습니다. 하나의 이슈만 해도 200%씩 갔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뉴딜로 인한 디지털 뉴딜로 인한 디지털 실제 화폐, 디지털 인증, 비대면 사업 관련 이 정책 관련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이 디지털 이슈만으로도 뭐 다우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종목들 대부분 상한가를 가거나 50%씩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얘기하는 게 이번 KCT가 집중합니다. KCT가 CBDC 이슈 하나만으로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다면 이 디지털 화폐 이슈 하나로만 주가가 50%, 60% 급등이 나왔다 한다면은 이 코로나 이슈, 미중 무역 전쟁 이슈, 정부 정책 이슈,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까지 이 네 가지 이슈가 모두 함께 엮여 있는 복합수의 종목이라 한다면은 과연 50%를 갈지 아니면은 그 이상 70%를 갈지 100%를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이 한 종목은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3시입니다. 마르스점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4개의 대형 이슈가 한 번에 집중돼 있는 상한가 후속주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오후 3시에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소개해주신 이 종목 바로 C큐브였습니다. 여러분들 C큐브 아니시고요. C큐브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2,28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3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 시간 저희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알찬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볼까 합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한번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적풍님 알려주세요. 코오롱 플라스틱 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얼굴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주말에도 고민 많으십니다. 이 종목 도와드립니다. 멋진 마르스님. SFA 반도체고요. 25,300원에 80%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4,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20% 들어가셨고 저는 아주 좋은 자리에서 적절한 비중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회사가 국내 유일의 어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이제 계열사로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인데 주가는 나름 저렴하게 잘 사셨어요. 지난 4월 달에 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가 근데 진짜 좋은 이유는 뭐 차트상의 자리나 이런 거 다 빼고서 진짜 좋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작년에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사이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부분들,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호재가 되었었죠, 코오롱 플라스틱이. 두 번째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소재 관련 기업들이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서 본다고 하면 다음 달에 또 수출 규제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런 좀 불안한 상황에서 코오롱 플라스틱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매수 단가 괜찮으니까 잘 가져가시고 저는 4,500원 위쪽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어떨까 그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이었죠. SFA 반도체였습니다. 이 종목 도와주시죠, 마르스 전문가님. 네, 일단 SFA를 좀 봐드려야 되는데 매수가가 2만 원입니다. 단 한 번도 2만 원이 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좀 이 주가에 대한 좀 방향을 좀 말씀드리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공정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팹리스 기업이 워낙에 최근에 국내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번에 EUV, 실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발전시키는 이슈에 충분히 엮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워낙에 고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 80%는 너무 크다. 그래서 절반 이상은 매도를 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서 빠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손실이 줄이고 최대한 안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4,500원 라인대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그래도 6,500원 라인대 넓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안정적인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 더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다음 주 전략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갖고 가야 될까요? 네, 다우지수도 많이 빠지고 시장은 네. 내려왔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는 해외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코로나라면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이제 약간의 안정을 찾고 근데 다음 주 반등을 도약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지금은 약간 눌린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돼요. 막 신고가 들어가는 것 같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모나미 드리고 나서 약간 70% 정도 시세를 한번 보여드렸었고 이번에 드린 종목들도 단기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일요일 날 밤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에서는 다음 주에 한 주간의 일정을 제가 총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급등주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내일 밤 10시 저희 공개 방송 찾아오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일요일 무료 방송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사실상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두려웠을 텐데 그 두려움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와 그 더불어 미중 무역 전쟁 이슈까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라 한다면은 다시 한번 부상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뛰면 최근에 상한가 한 번씩 뛰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에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말씀드린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그 관련된 종목들, 뭐 지금 웰크론이라든가 50 기존에 움직이지도 않던 이 마스크 관련주도 상한가 한 번씩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모두 동반된다 한다면은 그 이후에 상한가가 아니라 40% 50% 좀 KCT 50% 이상까지도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종목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 오후 3시에 후속주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하나 또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뭐 3시 오늘 무료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종목 힌트 조금이라도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한 개로는 상한가 네. 한 번씩밖에 못 가요. 그래서 코로나 이 제2의 코로나 위기 이슈 더불어서 미중 무역 전쟁,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주, 그다음 디지털 화폐 비대면 사업 이 네 가지 이슈가 모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역대급 이슈가 다 모이지 않았나 그 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기보다는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쓰고 계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을 살짝 내려보시면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살짝 아래쪽에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버튼을 통해서 3시부터 자, 다음 주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종목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큰 수익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1부에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었지만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 시간 더 길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부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 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번호 1899-5086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모바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2부 2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